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또 한 번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트레이딩 팀원 모집과 NFT 민팅 공지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1월 소매 판매가가 3.8%로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완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추적하는 경제적 지표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전체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경제 예상 경로를 보여주는 좋은 거시적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 지수가 양호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이번에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3.8%로 발표가 된 것이고, 이는 2.5% 감소했던 12월과도 크게 대비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백분율 기준으로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비점포 소매 업체는 14.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가구 판매는 7.2% 증가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판매는 5.7%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경제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식음료 시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간 매출이 0.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PNC 수석 경제학자인 거스 포쇼는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는 있지만 계속 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하락세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몇 달간 소매 판매는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가게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매 판매 수치가 양호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질문을 했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성장은 튼튼하다는 말로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의 성장과 물가의 안정 두 가지를 모두 챙기는 것이 연준의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겠다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망칠 수 없는 것이 연준의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롬 파월이 미국의 성장이 튼튼하다고 말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강한 긴축 정책을 펼쳐도 미국 시장은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이번 발표는 연준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시장은 지난 FOMC 미팅의 회의록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1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된 FOMC 미팅의 회의록이 언제 발표된다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발표 직후에 오히려 미국 증시는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0.5%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을 확률에 대해서 60%를 점치던 시장의 분위기도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0.25%만 인상할 것이라는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시장이 두려워했던 수준의 서프라이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준 의원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우려하며 3월의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 대조표 규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겉보기에는 분명 매파적인 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그것을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해석했을까요? 긴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시모나 모쿠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FOMC 회의록 발표 이후에 시장은 예상에 비해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연준의 의사록에 담긴 내용은 금리 인상을 물론 하겠지만 뛰기 전에 걷겠다 정도로 시장을 해석한 것이죠. 12월 23일 영상에서 제가 앞으로 시장이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시나요? 아니 돈복남님,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셋 중 하나다, 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본적으로 오를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경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시장에는 누구도 정확한 예측을 이어갈 수 없으며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결국 모든 확률에 대해 최선의 대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돈패밀리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달 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럼 12월 23일에 제가 어떤 브리핑을 드렸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난 며칠간 회복세를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 중요한 저항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노란색과 빨간색 표선을 돌파해줘야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하얀색 점선이 위치한
53,000달러를 돌파하고 지지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선은 12월 초 시작점으로 설정한 앵커라인인데요.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도패밀리 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앵커라인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추세 방향성을 가르는 중요한 중심선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실 것 같네요. 노란색 앵커라인이 반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초록색 박스 구간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고 빨간색 박스 구간에서는 저항선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구간은 비트코인의 추세가 전환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앵커라인에 다시 표준 편차 밴드를 적용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땐 위쪽 밴드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 있을 땐 아래쪽 밴드가 지지선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앵커라인과 표준 편차 밴드를 바탕으로 우리는 3개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시나리오는 지금 시점에서 조정 없이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러 가는 시나리오고,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시나리오는 앵커라인이 위치한 43,000달러를 한 번 더 터치한 이후에 반등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마지막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죠. 노란색 앵커라인이 깨지면서 비트코인이 31,0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한 이후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대로 조정 없이 급등이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확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립토 분석팀의 의견에 따르면 파란색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이며 빨간색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도 2022년에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빨간색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 이후 상승은 훨씬 더 크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12월 23일 브리핑 잘 보셨나요? 브리핑 이후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안타깝게도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마지막 시나리오대로 회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역회된 숄더 패턴의 넥라인 돌파에 실패하고 일부 후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43,000달러의 지지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시장에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남은 2월 중에 파란색 선으로 표시해드린 39,600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3월에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로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일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50일 이평선 부근을 배회하고 있는 기본 비트코인 차트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시장의 위험 자산보다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에 대한 인식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 국면에도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의 랠리가 시작되면 NFT와 디파이의 사회적 소용과 함께 메타버스, 플레이토원 등과 관련해서 수많은 호재들이 넘쳐나는 알트코인들 또한 맹렬한 상승세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의 노란색 추세선과 2조 달러의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지면 크립토 전체 시총은 다시 2.5조 달러를 돌파하기 위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엔 작년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투자를 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비쌀 때가 돼서야 매수를 시작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과 같은 이슈가 대단해 보이지만 무서운 악재는 언제나 늘 시장에 존재했습니다. 작년에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레이스케일 락업 해제니, 헝다그룹 부도니 하면서 공포를 준 요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비트코인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11월 이후로 큰 조정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영원히 투자의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작년에 저점 매수를 못하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자가 되었다면 아팠던 것보다 훨씬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웃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공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트레이딩 관련 공지입니다. 크립토 분석팀에서 같이 트레이딩 연구를 하실 트레이더분을 모집합니다. 돈봉남님, 초고수만 지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거나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 누구든
일단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꼭 합숙이 필수는 아니니깐요. 지역이 멀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원해보세요. 근데 합숙을 원하시는 사람들은 돈봉남이 집도 제공해주고 밥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줄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대회를 열 건데요. 상금은 1000만원 정도 가볍게 걸어볼 생각이에요. 가볍게 진행하는 거니까 가볍게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문의도 메일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지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 돈간지 NFT 프로젝트 설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홍보도 없었는데 벌써 5,000명 넘게 NFT 구매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NFT 카톡방 링크도 2개 달아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정원이 초과될 수 있어서 2개 방을 만들 테니깐요. 첫 번째 방이 만석이 되면 두 번째 방으로 들어오세요. 회사 내 분석 팀원들과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투자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돈패밀리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